자, 오늘 박사님과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신 안면 비대칭과 턱관절의 관련성 소개해 주셨는데요. 예. 어떤 내용이 오늘 주제에 준비되어 있나요? 예, 오늘은 턱관절이 부르는 건강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벌써 3년 전인 2010년 3월경에 제가 처음 어느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때 첫 시간에 소개해 드린 내용인데요. 오늘 다시 새롭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나비 효과 하면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개 짓이 미세한 바람을 일으키고 그 미세한 바람이 멀리 태평양 건너서는 태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원리를 표현한 뜻인데 이 턱관절이 과연 우리 신체에 이렇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바로 나비 효과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물론입니다. 작지만은 평소에 잘못된 우리들의 구강 습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턱관절의 미세한 불균형 변화는 그 나비의 그 미세한 날개짓이 결국에는 저 먼 태평양 너머에서는 태풍으로 작용할 수 있듯이 우리 신체 전반에 걸쳐서도 오히려 태풍보다 더한 토네이도급으로서 굉장히 엄청나게 우리 신체 건강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관절임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박사님. 그렇다면 이 턱관절이 어떤 이유로 우리 신체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궁금증을 좀 하나씩 풀어주시죠. 예, 이미 턱관절의 비밀이란 저서에서는 충분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간략하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신체의 핵심이자 그리고 생명의 핵심 축을 비롯해서 척추의 중심 축을 무너뜨리는 핵심 원인처가 바로 턱관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신체 핵심이자 이렇게 생명의 핵심 축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또 척추의 중심 축은 어디를 말씀하는 것인지도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턱관절이 어떻게 해서 그런 중요한 척추의 중심 축을 무너뜨리는 역할까지 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우리 신체에서 생명의 핵심 축은 뇌하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척추의 중심 축은 축추, 즉 2번 경추를 말합니다. 턱관절의 미세한 불균형 구조는 아래턱과 연결된 저평골에 가장 깊숙하고 안전할 것 같은 깊은 말안정처럼 생긴 곳에, 즉 이 두개골의 이 안쪽에 감춰져 있는 뇌하수체의 호르몬 센서에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체는 30여 개 여러 개의 척추가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의 척추만이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척추가 바로 2번 경추인 축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턱관절의 미세한 불균형은 3차 신경으로 연결된 두 번째 경추인 축추의 구조적 불균형을 유발하는 유일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네. 박사님, 그럼 뇌하수체가 우리 신체에서 그렇게 중요한 곳인지 생명의 핵심축이 된다고 하니까 참 중요한 곳으로 느껴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의 중심센터가 아마도 어떤 의료인한테 물어봐도 뇌하수체라고 얘기할 겁니다. 뇌하수체는 뇌줄기라는 이 두개골 이 대후두공 안쪽에 한 6cm 정도 길이가 되는 조그만 하나의 이 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모든 호르몬의 대부분을 생산 분비하는 센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뇌줄기는 다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위서부터 간뇌, 중뇌, 교뇌 연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대기 간뇌는 다시 시상, 상중, 하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밑에 시상, 하부는 다시 뇌하수체 전엽, 중엽, 후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조그만 콩알만한 조그만 어떤 센서이지만은 아마도 컴퓨터에 어떤 수천 개의 컴퓨터의 그런 능력보다도 더 많은 업무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슈퍼 핵컴퓨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명 활동을 주재하는 것이기 때문에도 또 그리고 중요합니다. 네. 박사님, 그럼 이번 경추가 이번 경추인 축추죠. 이 축추가 척추의 중심축이 된다고 하셨는데, 척추의 중심축이 되면 왜 중요한지, 자, 시청자 또 청취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중심축이 무너지면 모두 무너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건축 구조에서도 축이 무너지면은 모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척추의 중심축이 척추의 가장 아래쪽인 허리에 있지 않고 가장 꼭대기 쪽인 두 번째 경추 목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척추의 중심축이 허리에 있지 않고 목에 있어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번 경추인 축추는 척추의 중심축이면서 또 다른 몇 가지의 중심축 역할을 동시에 또 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축추가 허리에 있지 않고 위에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언뜻 보기에는 머리의 운동 중심축 역할과 또 턱관절의 운동 중심축 역할을 한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이 또 다른 두 개의 운동 중심축 역할은 뭐냐? 하나 설명드리면, 하나는 이 머리의 운동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래 턱관절의 운동 중심축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머리의 운동 중심축이 된다는 말씀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 축추인 이번 경추가 어떻게 해서 턱관절의 운동 중심축이 된다는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설명드리면은 우리 신체의 이 머리의 무게는 보통 한 6 내지 8kg 정도 사람에 따라 나가는 육중한 머리 무게입니다. 이 머리 무게를 두 번째 목뼈의 축이 이 전방부의 앞쪽에서 접촉이 돼서 이 두개골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통과 축추 사이에는 동그랗게 고리처럼 생긴 1번 경추, 즉 동그랗게 생겼다고 해서 둥글 환자, 환추라고 하는 목뼈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 이 환추 때문에 고개가 마음대로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번 경추가 축추죠. 두개골과 척추 또 턱관절의 세 가지 운동 중심축 역할을 한다는 가장 좀 중요한 척추구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근데 오늘 강의의 주제를 보듯이 턱관절이 부르는 건강의 나비 효과가 되려면 차라리 이번 경추인 축추가 부르는 건강의 나비 효과 이렇게 붙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요? 좀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일반 청취자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나운서님처럼 그런 혼동을 또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신체는 건축 구조처럼 어떤 건축물의 어떤 축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듯이 축추가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신체 척추도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만약 축추인 두 번째 목뼈가 만약에 무너졌다면, 물론 모든 척추 구조가 무너지면서 또 생명도 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축추는 사고가 아닌 한 절대로 또 무너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축추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턱관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턱관절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설명이 좀 미흡했는데요. 턱관절은 하나의 아래턱을 움직이기 위해서 두 개의 관절이 동시에 움직임이 일어나는 관절입니다. 우리가 입을 가볍게 그냥 1, 2cm만 살짝 벌렸을 때는 아래턱이 턱관절 자체를 통해서 가벼운 자전 운동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좀 더 아래턱을 벌렸을 때는 아래턱뼈 하하과두가 이 하하과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입이 크게 벌어질 때는 2번 경추인 축추를 중심으로 해서 이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공전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턱관절의 아주 미세한 어떤 불균형 변화는 바로
아래턱의 움직임의 불균형 구조를 유발하면서 2번 경추인 척추의 기울기 변화를 유발시키고 그러면서 전신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번 경추인 척추를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턱관절에 있다는 게 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척추가 무너지면은 턱관절도 즉각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그러나 그 영향은 아주 미미한 영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 신경학적인 전달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턱관절의 불균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극히 미세한 턱관절의 불균형 변화라도 턱관절에 분포된 9개 뇌신경에 특히 그 중에서도 5번 뇌신경인 3차 신경과 연결된 2번 경추인 척추는 즉각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박사님. 이번 경추인 척추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턱관절에 있다는 말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 예. 그래도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예, 턱관절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3차 신경은 이 대후두공의 뇌줄기를 통해서 2번 경추인 척추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어떤 턱관절에 만약에 불균형이 있다면은 바로 그쪽에 척추의 아탈구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과 이 척추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짝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정도는 다르지만은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턱관절 문제로 인해서 척추의 영향이 한 99%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박사님, 한 가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모든 척추가 무너진다고 하셨는데요. 예. 과연 그 조그맣게 그럴 수 있을까? 아직 청취자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와 좀 같은 의문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런 즉각적인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척추와 연결된 신경 근육 골격계의 어떤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잠시 제가 하나의 사진을 갖고 나왔는데요. 이게 두개골이고 여기 지금 이 근육이 두개골에서 또 이 1번 경추와 2번 경추, 3번 1번 경추에서 여기 지금 가운데가 지금 축을 갖고 있는 2번 경추입니다. 밑에 있는 모든 목뼈에서부터 두개골에서 다 2번 경추로 근육이 하나 집중돼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경추의 이 축이 틀어지게 되면은 모두 틀어지게 되고 또 턱관절과 관련된 136개 근육이 모두 밸런스가 깨지면서 관련된 척추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1, 2, 3번 목뼈랑 5, 4, 3번 요추는 서로 로베 빠르게 원리에 의해서 짝 운동을 한다는 이 법칙이 밝혀져 있는데, 즉 위에 목뼈가 틀어지면 아래 허리뼈도 동시에 틀어지는 그런 구조 법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마치 그림을 보니까 피라미드 그 상부처럼 쭉 모아져 있네요. 예. 선생님, 오늘 설명해 주신 턱관절과 척추에 관련된 내용만을 유추해서 비교해 봐도 턱관절이 우리 신체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턱관절의 미세한 불균형이 우리 신체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건강의 나비 효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턱관절에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극히 미세한 불균형 변화가 발생이 돼도 이는 점점 확대돼서 결국에는 모든 신경, 근육, 골격계 구조의 전체에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가 무심코 씹는 습관화된 어떤 편측 저작 습관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한쪽 치아나 한쪽 턱관절 디스크만 편마모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턱관절의 불균형 구조를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 박사님, 우리 일반인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턱관절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신체는 뇌신경계 구조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근육과 척추 구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동안 현대의학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희귀 난치 질환을 비롯해서 이미 대중화돼서 많이 알려져 있는 현대인의 만성병 그리고 고질병 또 암질환을 비롯한 척추질환의 대부분이 척추와 신경계 시스템이 무너져서 발생된 질병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특히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척추와 신경계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대부분의 원인이 여러분은 전혀 상상하지도 않는 턱관절의 불균형에서 기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심코 행해지는 습관화된 잘못된 구강 여러 가지 습관에 의해서 여러분의 턱관절의 불균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예방책을 좀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해 주시죠. 예.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우선 여러분께서는 가장 먼저 잘못된 구강 습관을 고쳐주십시오. 혹시라도 턱을 괴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손톱을 물어뜯거나 껌을 자주 씹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갈거나 또는 이를 악무는 구강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어서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이는 FCAT 클리닉을 찾아가셔서 표준형 구강장치를 처방받으시면 그날부터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도 모르게 한쪽으로 음식을 씹는 저작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양쪽으로 씹는 저작 습관을 생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통 우리는 턱이 아프거나 또는 턱에서 심한 소리가 나고 입이 잘 버리지 않아야만이 턱관절에 문제가 진행된 줄 알고 그때서야 병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크나큰 문제점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미 턱관절에 소리가 나지 않아도 턱이 입을 벌리고 달 때 지그재그로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턱관절의 불균형 구조를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아직 턱이 아프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아직 입이 잘 벌어지고 움직임에 지장은 없지만 열고 달 때 소리가 난다면 여러분이 이미 턱관절의 불균형 구조가 상당히 심하게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은 이미 여러분의 신체 어떤